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9일 데일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25년 만에 결단. 사는 하나오션 지분 매각 시작. 산업은행이 2000년 이후 25년 동안 보유해온 하나오션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블록딜 시간 외 대량 매매 형태로 지분 매각 수요의 측에 착수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5,973만 8,211주 중 최대 1,000만 주 규모로 수요에 따라 최종 매각 수량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산은은 장기적으로 하나오션 지분 전량을 매각해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매각 결정은 산은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13.9%로 금융당국 권고치 13%를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며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몰린 컨선 수요 돌렸다. HD한국 조선해양 나흘간 2조 5천억 수주. HD한국 조선해양이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컨테이너선 22척을 무더기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28일 회사 발표에 따르면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지역 선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8,400TEU급, 2,800TEU급, 1,800TEU급 컨테이너선을 잇따라 수주하며 총 수주 금액이 2조 5,3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최대 $250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선주들의 발주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반사이익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HD현대미포는 올해 전 세계 3,000TEU급 미만 컨선 발주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시장 장악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수주 점유율 회복과 생산 능력 확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섹터별 주요 뉴스. 국가기관 3분의 1 없앤다. 프랑스 초강력 구조조정 선언. 프랑스 정부가 공공부문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아멜리에 드 몽샬랭 예산 담당 장관은 올해 말까지 대학 이외의 국가지원기관 중 3분의 1을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30억 유로 약 4조 9천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5.4%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유럽연합 EU 기준인 3%를 맞추기 위해 초강수에 돌입했습니다.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 직격탄, 물류, 컨테이너 예약 45% 급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45%나 급감하는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비전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중국발 예약 건수는 약 8만 1천 건으로 전년 12만 7천 건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항 등 주요 입항 항만의 물동량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미국 내 공급망 불안과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물류업체는 주문 취소 및 공급망 재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추가로 소액 면세 폐지로 인해 소비자 물가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청년에게 희망 줄까? 취득세 완화 청년 주담대 본격 시행.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및 청년 대상 초저금리 주담대를 내놓았습니다.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기본 세율 1%이 적용되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연 1.5% 최저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차등 적용이 예고되면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신축 물량 부족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반격, 엔비디아 뛰어넘는 AI 칩 개발 착수.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H100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AI 칩 어센드 910D를 개발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미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샘플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칩은 기존 910B, 910C를 넘어서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 내 반도체 자립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 H20 판매마저 제한되면서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 막자, 선전으로 돌아오는 해외파 인재들. 중국 선전이 미중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면서 미국에 있던 중국계 인재들이 속속 선전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픈AI,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이 선전에 스타트업을 세우며
로봇 AI 산업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선전은 자국 내 요새 구축을 선언하며 생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0년짜리 고정금리 주담대 시대에 열린다. 은행권 확대 추진. 금융당국이 최대 50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 위주였지만 하반기부터 민간은행들도 순수 고정금리, 장기 모기지 상품을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국 96.3%, 프랑스 97.4%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한국의 고정금리 비율이 15.7%를 끌어올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은행들의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실제 확산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슈 분석, 패권 다툼이 경제 지도를 바꾼다. 오늘 뉴스들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경제에서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프랑스의 공공부문 구조 조정,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중국의 반격성 AI 칩 개발과 해외 인재 귀환 모두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 재편이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 자국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격은 고스란히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총평.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글로벌화는 후퇴하고 경제와 기술 모두 국경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도 데일리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뉴스는 댓글을 참고하세요.